발해가 망하고 요금을 지나 청이 시작되면서 봉금령이 떨어졌다. 만족은 동북을 용흥지지로 보고 경내에 변색을 쌓고 이른바 류조변이라 속칭하면서 이민족의 천입을 엄금했다. 저명한 유학계사 항일 장령님은 1842년 1월 27일 조선 강원도 춘천시 뭔가 커팅리 이거 뭐가면 요거 가성비 뭐이다 말이야 가정리 거기다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1895년 일제가 조선에서 뭔가 일사사변이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하면 우리 1894년도에 뭔가 우리 그 큰 우리가 사변이 있었거든요. 가보전. 그 가보전 이후에 일제가 조선을 했지. 그래서 여기서 이 류린서이가 뭔가 공문을 써게 해주고 세계 알린 것이 뭔가 하면 일병 대장으로 존재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하면 이 일본 제국주의를 뭔가 하면 전국에서 몰아내는 전국의 항일의 봉화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류린석이다. 1894년 조선 말기죠. 엄청난 때 사건이 벌어집니다. 농민혁명이 일어납니다. 바로 동학 농민혁명이죠. 1789년에 시작됐던 프랑스 시민혁명을 뛰어넘는 아시아의 유일한 시민혁명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선의 마지막 왕비 민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황현필 선생님의 그 유튜브에서 민비 명성황후 이야기를 검색하시면 아주 자세하게 제대로 된 설명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저는 역사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민비와 민씨 세력으로 인해 200년 만에 다시 외국의 군대 청가 일본의 군대가 조선의 땅을 밟게 됩니다. 청일 전쟁이 발발하죠. 가뜩이나 황폐하고 핍박받던 조선의 백성들은 더욱더 궁지로 몰아들게 됩니다. 1894년에 사실상 일제의 첫 조선 침공은 경복궁 점령이에요. 1894년 사실상의 일제의 첫 조선 침공인 경복궁 점령, 동학농민혁명의 실패와 갑오전쟁, 1895년에 왕우시의 사건은 결국 일제에 대항한 을미의병운동의 도화선이 됩니다. 이때 일제의 침략에 항거했던 그 수많은 농민과 그 뜻 있는 항일지사와 그의 가족들 역시 간도로 조선을 탈출합니다. 이때 간도로 탈출한 이주민의 수는 1905년 장백, 임감, 집안 등지로 이주한 수는 8,700여 호, 39,400여 명인데요. 그중 장백현 경내로 이주한 자는 1,350호에 5,630여 명이라고 합니다. (19세기로) 접어들자 조선은 세도 정치가 실시되었다. 소수 문벌 관료 집단이 국사를 좌우하는 가운데 통치 체제는 완전히 무너졌고 지배 세력들은 착취의 범위를 더욱 넓혀갔다. 관료의 비리는 극도로 문란해지고 국가 재정은 궁핍해졌으며 농민들은 그날을 겨우 이어갈 뿐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 수많은 민초들이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 중국으로의 월강을 시도하다 참형을 당하거나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나갔다. (1860년) 수은 최재우는 새로운 사상인 동학을 창시한다. 동학은 후에 손병희에 의해 인내천 사상으로 교리를 확고하고 천도교로 개명한다. 천도교는 항일투쟁에 있어 중요한 1919년 3.1운동을 주도한다. 그러나 1930년 초반 최린의 신파 세력에 의해 노골적인 친일 종교로 변질되고 해방 후 정치색을 드러내는 등의 시련이 있었으나 동학은 외세에 대항한 최초의 조직적 민중항쟁이며 조선 민중의 부패한 권력에 대항한 위대한 시민혁명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개벽, 동학 사상의 외침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갈망하던 사람들의 열망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동학도는 늘어났고 갖가지 구실로 민중의 피를 우리던 지방 수령들은 동학도란 빌미로 농민들의 재물을 빼앗거나 탄압했다. 동학 사상을 창시한 최재우는 좌도난 정지율의 제목으로 용담에서 잡혀 1864년 3월 10일 대구 관덕당 현재 연매시장 부근에서 처형되었다. 천주교도들에게 씌운 죄명과 같은 것이다. 보수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은 좌파로 규정되었고 그에 따른 대가는 차명이었다. 그의 나이 41세였다. 당시 동학도는 3,000명이었지만 30년 후 전국적 규모의 민족 종교로 성장한다. 1893년 음력 2월 한양거리에 척의향을 외치는 괴소가 걸린다. 같은 시기에 전라도 삼례에서는 전봉준의 주도로 수천 명이 집결한다. 동학을 사도로 칭하지 말며 외국 선교사와 상인은 추방하고 탐욕한 지방관리를 탄핵하라는 세 가지 사항을 관철할 것을 전라감사에게 요구하며 집회를 가진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는 전라감사의 권한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농민대표 20인은 한양으로 향하였다. 이들은 한양거리 곳곳에 자신들의 요구를 적은 방문을 내걸었고 이러한 운동은 전라도, 충청도, 그리고 부산까지 척의향의 물결을 퍼뜨린다. 이어 3월에는 충청도 보은과 전라도 원평, 경상도 밀양에서 각각 집회가 이어진다. 집회 후 조선 정부는 동학을 금지시킨다. 1893년 11월 초순 전봉준 등 19명의 농민 지도자들은 송시 집성촌인 서부면 축산마을, 지금의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송도우의 집을 도소로 삼고 봉기의 당위성을 말하는 경문과 행동 목표를 쓴 사발 통문을 작성한다. 1894년 1월 10일 밤 전라도 고부 배들평에는 농기구와 족창을 든 농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악랄한 부패 관리인 고부군수 조병갑의 단지였다. 허나 조병갑은 이미 도주한 뒤였다. 조병갑은 자신의 모친상 때 이천냥을 안 거둬줬다는 이유로 전봉준의 부친 전창혁을 곤장으로 때려 죽였다. 아버지 전창혁은 고부군 향교의 장의를 지낸 적이 있는 지역의 명사이자 성리학자였다.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을 필두로 하는 농민군 기세는 하늘을 찌르며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마침내 3월 20일 무장에 모인 4천여 명의 농민군은 호남 창의소의 이름으로 창의문을 선포하고 군사를 일으킨다. 탐악한 관리를 제거하여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음으로써 나라의 근본인 백성을 살려내자. 이것이 이른바 제1차 기병이다. 이로써 본격적인 농민전쟁은 시작된 것이다. 고부를 시작으로 흥덕, 고창, 무장, 영광, 한평, 무안, 나주, 장성, 정읍, 원평, 전주, 논산 등 농민전쟁의 불꽃은 경상도와 충청도, 지방으로까지 번져갔다.
농민군은 민중의 지지를 한 몸에 받았다. 드디어 농민군은 전주성에 입성한다.